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지금 밤 이제 11시 30분 정도 다 됐고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작년 말 와이프랑 같이 저기 그 블라디보스톡을 갔거든요. 그 작년 새해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냈어요. 그 애기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근데 러시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라디보스톡이 인천에서 한 1시간 3, 40분 정도면 가더라고요. 엄청 춥죠. 영하 뭐 36도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참 가깝지만 먼 나라, 멀지만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 것 같고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뭐 가깝게 이제 갈 때는 매일 뭐 중국, 일본, 뭐 동남아만 가다가 러시아는 어쨌든 그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런 이지적이기도 하고 또 요새 뭐 사람들 많이 가긴 하지만 블라디보스톡은 보통 여행 목록에 잘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위에 그 언덕에서 보이는 이 블라디보스토크 얼지아는 이제 항구인데,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겨울.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연초에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에 그 러시아 곳곳에서 엄청난 그 촛불 불꽃놀이 그 새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새벽까지 밤 12시, 11시 정도 되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거의 1시간 이상, 우리 여의도 불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불꽃 축제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이 사진이 좀 되게 굉장히 좀 잘 찍었던 사진인데요. 요즘 따라서 진짜 옛날에 여행 갔던 사진들 계속 꺼내보게 됩니다. 네, 이거. 사실 그 주말에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난리입니다, 난리. 이게 지금, 아까 지금 보세요. 11시 거의 뭐 7분 막 이렇게 됐죠. 하여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기들 둘이가 뭐 아빠 방송하려고 들어와 있는데 저렇게 막 한참 해방을 낳고 갔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뭐 잠깐 좀 자기들 방송 나온다고 저렇게 있어서 제가 영상 잠깐 찍어서 캡처한 건데, 어쨌든 저 개구쟁이들 때문에 주말에도 업로드 사실 자주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월요병 얘기 좀 하면서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꼭 주식 얘기는 아니지만 월요일이 오는 게 참 두렵죠.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월요일,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이제 뭐 중간 이하의 뭐 직책 이런 분들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뭐 신입일수록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누군가의 어쨌든 월급 뭐 일하고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로소득 뭐 자영업도 요새 힘들지만 사실 다 힘듭니다. 월요병을 겪는 건 특히 직장인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월, 화, 수, 목, 금, 요일, 불금.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2단계, 뭐 2.5단계 이러니까 뭐 금요일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말이 엄청 싫고요. 저는 진짜 평일이 너무 좋습니다. 장이 열리는 동안에만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주식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런 약간의 돈에 대한 약간 딜레마? 돈에 대한 어떤 뭔가 좀 개념에 대해서 뭔가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200만 원을 받던 300만 원을 받던 500만 원을 받던 하루 나의 일당이 얼마인가? 그러면 그럼 직장에서 이제 보통 8시간 뭐 일한다 쳤을 때 이 1시간에 나의 일당은 얼만가, 뭐 이런 계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면 또 조금 그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월급은 뭐 2, 300만 원짜리 쥐꼬리밖에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지만, 또 시간으로 보면 뭐 4만 원, 5만 원, 뭐 아니면 3만 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돈으로 좀 환산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마인드의 문제인데, 주식을 또 하다 보면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한 이제 뭐 1, 2천씩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막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장이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무할 수도 있고요. 뭐 엄청 쇠가 빠지게 이제 직장 생활해서 뭐 한 달에 2, 300만 원, 뭐 3, 400만 원 벌어도 결국은 뭐 버는 거는 뭐 또 버는 건데 모으는 거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뭐 적금을 붓는다고 치면 그 정도를 막 어떤 때는 주식에서도 막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허무한 생각도 들고 야 이게 뭐 2, 3천이 아니라 내가 2, 3억을 넣었으면 이게 얼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야 빨리 돈을 모아서 나도 야 이거 주식 하다 보니까 뭐 1억만 있으면 한 달에 3%만 해도 300인데 내 월급만큼 그냥 앉아서 버는 건데 나도 빨리 나중에 전업이나 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나는 평소에 그냥 아무리 저녁에 마치고 택시 지나갈 때 택시 타고 한번 가자 할 때도 일반 택시를 타려고 모범 택시는 그냥 내 앞에 슬쩍 서도 모른 척 이렇게 꼭 택시 안 기다리는 사람 마냥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몇천 원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인데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또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또 몇천 원 이런 것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들이 좀 올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어떤 경계,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잘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선이 무너지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마치 이게 도박처럼 뭐 그 순간에 돈을 벌든 잃든 인생 전체의 어떤 경제 개념과 재테크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이제 어린 시절 얘기 좀 드릴 건데 좀 닮았나요? 이제 아까 저희 애들이랑 닮아서 특히 둘째는 좀 닮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 사진도 좀 귀한 사진입니다. 옛날에 정말 시골에서 저 진공관 TV예요. 저렇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진짜 막 볼거리도 하고 다래끼도 나고 참 무슨 잔병들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제 경남의 출신이고 뭐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는 부산이라고도 했는데 경남 그 창녕이라고 우포늪이 있어요. 우포늪 그 뭐 람사르 협약에 대해서 70만 평의 뭐 그 전 세계 람사르 습지에 지정되어 있는 뭐 70만 년인가 60만 년의 뭐 그런 자연의 보고 뭐 이런 지금 우포늪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유명해져서. 근데 이제 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저게 이제 우포가 저런 뭐 람사르 습지 이런 게 이제 지정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또랑이었어, 또랑. 저 가서 뭐 목욕도 하고 뭐 고리도 잡고 붕어도 잡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무슨 국제 무슨 그게 됐다고. 맨날 놀던 곳인데 하여튼 지금은 뭐 이렇게 또 생태계 보고해서 뭐 알고 보니까 그 어릴 때는 참 쓸모없는 땅 이런 거였는데 저렇게 지금은 굉장히 뭐 또 유명해졌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우리 저기 사진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이런 도로보다 좀 더 위험했어요. 막 차도 막 지나다니는 도로인데 옛날에는 요새는 막 부모님들이 저기 애들 학교까지 데려주고 학교 앞에 또 기다렸다가 데리러 오고 막 초등학생 그랬는데 저희는 예전에 저렇게 막 찻길 다니는데 학교 가는 길이 한 20분 넘었거든요. 꽤 멀었어요. 1km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부모님 데려주는 거 없었어요. 그냥 줄 지어가지고 양쪽으로 그냥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까 이게 그 우포가 이런 그 늪지대라 가지고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이런 길이 물이 담아서 이런 이렇게 진짜 배 타고 진짜 한날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 앞이 진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전화 와서 학교 오지 말라고 안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가야 돼요. 그때는 진짜 학교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법이었고 뭐 학교에서 맞고 오든 뭘 하든 부모님들이 뭐 학교에서 맞았다 가면 집에 오면 더 추워 터지는 그런 시대 저는 이제 시골이었는데 정말 진짜 저게 학교에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저 배 타고 진짜 학교에 저렇게 예전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담아가지고 이건 진짜 우리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인데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 초등학교는 이제 폐교가 됐어요. 지금 뭐 지금은 이제 없고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어요. 100원. 그래서 이제 100원을 받아가지고 동네 이제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딱 가운데 정도 지점에 이런 그 동네에 구판장이라고 있었어요. 구판장.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저 구판장이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저게 구판장이 약간 매점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시골에서 매점은 따로 슈퍼라는 그 영업점이 아니라 가정집에 저 옆에 저렇게 해서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것들 좀 팔았어요. 이게 시골에서 구판장은.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이제 용돈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아갔는데, 학교 가는 길이 엄청 멀게 느껴졌거든요. 가다가 진짜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저 구판장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저 100원으로 이런 과자들 사 먹었어요. 저 폴로랑 예전에는 근데 저 100원짜리로 먹을 수 있는 게 꽤 있었어요. 물론 저 숏다리 이런 거 200원이라 가지고 친구랑 100원씩 해가지고 사가지고 반띵하고 막 이랬는데, 대부분 뭐 1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뭐 3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가지 있었거든요. 막 빵빠레랑 500원짜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막 큰 비스켓 맛있는 거 초코 발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원을 안 쓴 적이 없으니까. 항상 쓰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날은 저기 그 이제 학교 가는 이 길에 구판장에서 매일 이제 100원을 이제 무조건 쓰다가, 이제 어떤 날은 그 100원, 500원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 그런 100원 말고 500원, 1000원, 2000원 이런 돈들은 설에도 받기는 하지만 받으면 무조건 엄마를 줘야 되는 돈.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돈은 부모님한테 받는 그 100원이 내 돈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동네 분들한테 뭐 지나가다가 받는 그런 돈은 무조건 부모님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건 내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씩 받아가지고 구판장에서 쓰지 않고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 100원짜리 동전을 움켜쥐고 눈을 꼭 감고 이런 구판장을 지나갈 때 애들 다 사먹는데 안 사먹고 그냥 눈 찔끔 감고 뛰어서 갔던 거죠. 그래서 5일 동안 꼭 참고 100원짜리 5개를 모았어요. 100원짜리 5개를 모아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로 바꾸고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판장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5개를 이렇게 이제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500원짜리 하나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야, 그럼 말라고 이러더라. 아저씨 그냥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500원짜리 하나를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너무 그 500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뭔가 되게 큰 돈을 얻었다는 느낌도 있었고, 부모님이 모르는, 엄마가 모르는 그냥 그 500원 그제 뭐 당장 쓸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같으면 원래 그거는 모아서 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자체 500원짜리가 너무 값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500원짜리를 또 갖고 있으면 엄마가 뭐 이거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뭐 뺏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런 시골집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뭐 어릴 때는 못 살았는데 저런 진짜 마당에 시멘트도 없이 저렇게 이제 흙인데 500원짜리를 이제 까만 봉지에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저기 이제 마당 한 기퉁이에 이런데 이제 흙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조그만 제 나름대로의 표시 있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좀 쌓아가지고 깃발 하나를 딱 꽂아놓고 이제 잤죠. 그 뭔가 이제 땅 마당에 묻어야지 안심할 것 같아서. 그래 딱 아침에 자고 올랐는데 밖에서 엄청 막 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마당에 나갔더니 저렇게 막 온 마당에 비가 진짜 폭포수처럼 내려가지고 깃발이고 흙 저기 쌓아 올려놓은 흙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마당에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이런데 묻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흙을 막 파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왜 우냐고 그렇게 막 뭐 말을 못하겠고 그동안에 과장을 말을 못하겠고
막 이제 서럽게 울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거 해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 500원짜리는 내 그 500원짜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 500원짜리를 보고 더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왜 드렸냐고 하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재벌로 태어난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돈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 1억, 2억, 3억이 목표야 이러면 그 우리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한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돈은 그냥 주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의 액수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내 나름대로를 갖고 그 목적으로 살고, 그 돈이 나한테 1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 3억이라는 돈, 혹은 10억이라는 돈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사람의 1억과 3억과 10억은 하고는 또 완전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돈에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갖다 붙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직장을 단순히 그냥 월급 받으려고 그거 모아봤자 뭐 나중에 1억 이런 의미로만 다니면 인생에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 인생의 뭐 굉장히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직장에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그게 더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다녀야 될 직장이라면 그냥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요새 코로나 때 뭐 약간 유동성장해서 주식으로 좀 잘 되고 돈을 번다고 해서 전업을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경솔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동생들은 적어도 전업이라는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면 3년은 주식시장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오르락 내리락 풍파를 한번 겪어보고 내가 충분히, 그래, 이 판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그 미래를 선택한다면, 뭐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그건 각자의 삶이지만, 조금 이제 주식시장을 겪었다고 뭔가 전업을 꿈꾼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나름대로 재미삼아 주식으로 월요병 극복하기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옳은 방법이고, 저번에 왜 제가 배당도 계좌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액이 이제 조금 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좀 묻어놓을 돈은 묻어두고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 좀 심심하잖아요. 특히 뭐 막 이렇게 또 뭐 주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심심한 분들 있잖아요. 장중에 좀 여유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은 한 100만 원짜리 정도는 뭐 모바일로 단타 계좌를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타도 계좌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로 가는 스타일이라 했을 때 배당 계좌도 분리하고 단타 계좌도 사실 좀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뭐 좀 수익 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단타로 옮겨서, 단타는 좀 계좌를 분리해야지 나중에 이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CG가 섞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있죠. 단타 계좌를 예를 드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제 종가를 매수하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시초가 매수보다는 종가 매수가 좀 확률적으로 좀 더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해서 월요일 날 시초가를 좀 공략해보는, 그러면 좀 월요병이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단타 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그래서 월요일이 시작하자마자 좀 매수할 종목을 공부를 딱 하나 해놓는 거죠. 그러면 좀 월요일이 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이제 좀 보시면, 보유한 종목들을 너무 짧게 보유하면 그 스케줄러를 만들 수 없는데, 지금 어떤 주식이든 한 3개월 정도 보유하면서 그 종목을 매일 좀 관련 뉴스나 검색하고 좀 추적 관찰을 해오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대충 이렇게 일정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또 개인 또 개별 보유 종목 얘기가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해보면 이게 뭐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 제로페이가 이게 중국의 위챗페이가 이제 결제되는 거 이거 얘기 나오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챗페이가 이제는 그 국내 제로페이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 중국의 위챗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세틀뱅크랑 뭔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로페이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이제 결제하는 제로페이가 세틀뱅크의 툴이고 이게 세틀뱅크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페이랑 세틀뱅크가 지난 6월에 MOU를 맺은 것이 이제 이게 그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오는 28일부터,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부터 해서 서울 지역 가맹점에 이제 위챗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세틀뱅크가 6월에 이제 위챗페이랑 MOU를 맺었고 또 4월에는 아시아페이랑도 맺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기사를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는데 앞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외국인들이니 우리나라 오든 우리가 뭐 외국에 가든 중국에 우리도 이 페이를 간편결제 페이를 꼭 신용카드랑 환전을 해서 거기 가서 결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금도 이렇게 이제 그 제로페이나 위챗페이로 환전 없이 외국 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틀뱅크의 그런 간편결제 툴이 해외에 있는 페이들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의 통화와 환전 없이 이제 페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됐으니까 다음 주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나 이런 것 좀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요거 좀 볼게요. 예.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것도 보고서 중에 산업동향 보고서나 이거 뭐 기사 같은 데서 좀 잘만 조금 보시면 이렇게 일정들이 있어요. 금주에 살펴봐야 될 이벤트에서 반도체 쪽인데 뭐 삼성전자 2020년 온라인 투자자 온라인 포럼 한대고 5개 커리큘럼으로 뭐 온라인 포럼이니까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수출 잠정치 발표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반도체 관련 일정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 쪽 다음 주에 이제 막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주요 일정으로 뭐 오펙 회의가 있어요. 저기 이제 석유 감축량 관련해서 이제 결정되니까 유가 ETF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가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화학주나 정유주들도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해서 뭐 저런 총재 연설 등등이 있고 이렇게 또 한국의 광공업 생산량 제조 PMI 지수 물론 하나하나 어렵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간 스케줄러를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개 정도의 용어나 하루에 내가 모르던 걸 한 개 정도라도 내가 알아가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요거 알아가고 화요일 날은 요거 알아가고 하면서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보캐브러리 이런 거 뭐 하루에 단어 하나만 외우면 1년에 365개고 3년이면 1000개면 뭐 영어는 독해는 그냥 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식도 모르는 거 하나만 알아가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뭐 스케줄러를 좀 작성하든지 보유 종목 일정들을 좀 작성하든지 이러면 월요일에 뭔가 스케줄 내가 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쨌든 막 주식에 지금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월요일병을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월요일 이제 곧 이제 월요일이 되기까지 이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또 일요일 저녁에는 또 잠이 또 쉽게 잘 들지 않죠. 어쨌든 숙면 취하시고요. 월요일 다음 주 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계좌에 모두 다 행복과 폭설이 가득하고 빨간 불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